늦게 나간 게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 죄송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또 그러면 마스크 안으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알바 5개월 차 지금 메가커피에서 일을 하고 있는 23살 윤다빈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서 손님 오시면 주문 받고 음료 제조하고 좀 여유로울 때는 매장 닫고 쓸고 다 합니다. 음료 제조가 제일 주된 업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의 절반인 것 같고 그 전에 청소하고 다른 일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로망이잖아요. 카페 알바. 얼음물에다가 아메리카노 샷 넣고 탁 퍼지면은 멋있어!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개인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이사를 오면서 집 앞 7분 거리에 메가커피에서 이제 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약간 진로랑은 사실 거리가 멀어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알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완전 다른 분야로 한번 선택을 해본 것도 있어요. 맨 처음은 당연히 용돈이 부족하다 해서 시작이 된 게 있겠죠. 근데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사실 돈만 생각하고 알바를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좀 서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알바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단기적으로는 내년 한 3, 4월까지는 알바를 하고 번 알바비로 해외로 뜰 거예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학연수가 될 수도 있고 교환학생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못 정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알바를 열심히 해둬야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취업 전에 전 정말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카페 알바라는 정말 다른 분야에도 뛰어들어 본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력이잖아요. 그렇죠. 커리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알바에서 쌓았던 경험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메가커피가 프랜차이즈 카페잖아요. 그래서 최저고 근데 주유수당이나 보험, 세금 이런 거 다 주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 4일, 적으면 4시간에서 많으면 7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한 달에 3.3 떼고 주유수당 받고 한 60만 원대 받는 것 같아요. 최저라고 생각 안 하고 한 9,500원이라고 생각하면 그쵸? 비슷하다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일단 알바몬 아니 이게 진짜 당연해요. 첫 단계는 진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우리가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혹시 알바 구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의 팁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카페, 왜냐면 개인 카페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도 바쁘고 처음에 숙지해야 되는 것도 많고 경력자를 무조건 뽑는다는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 카페 위주로 사실 찾아다니는 건 아닌데 그냥 동네 산책을 하다가 구인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길 지원해서 이제 붙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동네 사람을 뽑고 싶어서 여기다가만 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끔은 진짜 가끔 이제 사장님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조금 미숙하셔가지고 카페로 카테고라이징을 안 하는 경우도 계세요.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면 그 보통 커피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일단 때려 박아봤죠. 사실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이력서 따로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면접 보고 한 면접 40분 받거든요. 네. 제가 또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말발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하도 매장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경력자를 거의 우선시로 뽑고 있고 이력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너무 주객전도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싶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의 팁인데 이력서는 그냥 팩트 위주로 쓰고 그 알바본에 보면은 기본적인 키워드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 성실합니다, 뭐 활발합니다, 아니면 친절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누르는 게 있는데 그냥 그거 다 자기랑 맞다 싶은 거는 다 때려봤고 그리고 사장님께 한마디 이런 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좀 어필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경력이 어떻게 됐고 그 매장이 얼마나 바빴고 메뉴는 주로 이랬으며 이래서 이런 거에 능숙합니다. 아니면은 뭐 손님 응대에 능숙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뭐 사장님한테 이런 걸로 칭찬도 받아봤다. 어필이 될 만한 것들을 그냥 이력서에 적기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되게 소소한 것도 적어도 되고 꼭 마지막에 제 번호를 넣어서 바로 복붙해가지고 전화나 문자를 주실 수 있게끔 해서 좀 약간 합격률을 나름 높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된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틀에 박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혹시 성격 급하세요?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제가 실제로 성격도 급하고 말도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급한데? 이러고 그냥 집에 돌아왔었거든요. 네.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하고. 근데 나중에 사장님께서 본인이 이 질문을 하지 않냐, 그게 너 해보니까 알겠지 이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매장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성격 급하면 눈앞에 일을 빨리 해치우고 싶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는. 그래서 그 질문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도 정말 사장님 바이 사장님, 카페 바이 카페지만 경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도 지금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없어도 할 마음이 있고 충분히 배울 의지만 있으면 너무 꼰대 같은 소리야. 죄송해요. 근데 있으면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경력이 없더라도 네. 약간 끈기가 있어 보인다? 그럼 뽑거든요. 그 이력서나 지원서가 들어온 걸 보고 무시해요. 경력이 없으면. 근데 한 3번, 4번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뽑아요. 이 친구는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고 면접을 보고 뽑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런 정말 작은 끈기라도 한번 보여주신다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진짜 매장 바이 매장, 카페 바이 카페.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잔도 4잔도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여도 그냥 사실 손님도 많이 없고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타이밍 아니면은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저는 오픈 때 했었는데 오픈이면은 보통 테이크아웃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매장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바쁜 시간대에 일하고 있기도 하고 좀 앉았다 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조금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위생적으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카페마다 다르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싸갈 때가 많아요. 공짜로 싸가죠.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약간 사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경우. 그래서 사장님이 안 계시면 그냥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은 먹게 해준다. 근데 약간 시국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 제 암기력이 진짜 안 좋아서 전 제가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마스크도 끼고 계시잖아요. 네. 다. 그래서 다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얼음 많이 손님, 막 시럽 4번 손님, 뜨아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메가리카노라고 있어요. 1리터 아메리카노. 이렇게 꼭 3종류를 시켜가시는 손님도 계세요. 그런 손님들 오시면 기억이 나서 매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항상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샷 먼저 내리고 있어요. 일단. 진짜로? 일단 커피를 드실 건 맞으니까 샷 내리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는 척도 하시나요? 그분들이 가끔 이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러세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음 많이 손님이에요. 그러면 얼음 많이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세요. 이거 어떤 MBTI 유형은 아는 척하면은 안 간다는 것도 있는데. 하긴 저도 기억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약간 이럴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거 사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억해 드리는 게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좋고 바쁠 때는 오히려 그분들도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진짜 암기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알바 가는 길에도 외우고 집에 와서도 자기 전에 막 공부하듯이 외우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외워졌지 생각해보면 진짜 바쁜 시간대에 혼나더라도 일단 그냥 들어가세요. 근데 저희 사장님은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세요. 맨 처음에 오면은 빨리 외울 수 있도록 바쁜 시간대에 들어가면 그만큼 메뉴도 되게 다양해요. 그냥 그 메뉴는 한 번 만들어보면 보통 안 잊혀지거든요. 몸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경험해보고 딸기 퓨레 몇 번 막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시럽이나 그런 퓨레들의 위치가 다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모히또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212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냥 위치는 그대로 2번, 1번, 2번 그리고 과일 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워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진짜 안 외워진다는 그만큼 안 나가는 음료들. 정말 소수의 분들만 찾으세요. 그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몰래 레시피 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레시피보다 알바생들을 힘들게 하는 건 블렌더가 있으면 설거지가 덤으로 따라오니까 너무 바쁠 때는 설거지를 하나하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가을 메뉴였는데 그 토피넛 마끼아또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 안 사라지지? 그 안에 콜드브루랑 토피넛 베이스가 들어가가지고 되게 적당한 당도에 적당한 고소함이 들어가서 저는 되게 추천하거든요. 제가 사실 커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안 먹거든요. 근데 토피넛 마키아토는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달지도 않고. 그래서 추천. 근데 만약에 커피를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메가커피에서는 사과 유자차라고 있는데 저 이것도 진짜 좋아요. 그 밑에 유자청이 노란색으로 들어가고
위에 사과차가 빨간색으로 들어가서 되게 둘이 섞이면 예쁘거든요. 그리고 맛도 진짜 좋아요. 뭔가 우리가 아는 그런 유자차의 맛이 아니라 사과 향이 잘 나는 유자차? 이러니까 좀 안 먹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전제는 그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닌가? 이것도 전바점? 생각보다 제가 겪었던 카페들에서는 그렇게 진상 손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좀 제가 겪었던 진상 손님을 좀 꼽아보라면 너무 바쁠 때 음료가 빨리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손님분들. 그러니까 메가커피 좀 매장의 특성상 되게 회전율도 빠르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음료가 들어오면 진짜 끝도 없이 쌓이거든요. 근데 음료가 빨리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기다리는 걸 짜증나게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바생들한테 표현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도 사람인데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되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늦게 나간 게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 죄송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음료 나갈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음료 나왔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또 그러면 앉아서 계시니까 마스크 안으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할 때 죄송해야 돼요. 저는 원래는 미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집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부탁하시면 엔간하면 다 가서 오픈, 미들, 마감을 다 골고루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요즘 오픈은 주로 8시부터 12시 그리고 미들은 12시부터 4시 마감은 4시부터 8시 장단점이 다 다르거든요. 오픈 같은 경우는 제가 커피류를 만드는 걸 더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노에 이렇게 샷 내려가고 그런 걸 보는 희열이 있거든요. 오픈 같은 경우는 커피류가 많이 들어오는 대신 좀 바쁘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고 미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때니까 그나마 고르라면 미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분들도 진짜 많이 오지만 그만큼 종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침에는 진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미들은 뭔가 점심을 드시고 오셔서 그런지 약간의 좀 디저트류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크로플도 만들면서 감자빵도 구우면서 음료도 제조하면서 또 블렌더 들어간 음료 나오면은 진짜 정신이 한 개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들은 레시피를 빨리 외우기 좋은 시간대.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미들 좀 재밌어요. 게임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마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여유로운 시간대지만 그만큼 사실 알바생들한테는 좀 할 일도 다양해지는 시간대거든요. 이제 약간 청소에 좀 집중할 시간대이기도 하고 오늘 나간 베이스들을 이제 미리 채워놔야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이스도 많이 만든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휘핑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직접 흔들어서 만드는 걸 쓰거든요. 마감은 휘핑이 빠질 수 없어요. 사실 오픈이나 미들 같은 경우는 휘핑크림이 올라가는 음료가 없으면 휘핑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마감 같은 경우는 휘핑을 무조건 흔들 수밖에 없는 시간대여서 약간의 근력이 부족하면 힘드실 수 있다. 장점 같은 경우는 나름의 로망을 실현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나름 알바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생각하는 게 카페와 뭐 영화관, 편의점? 그런 로망이 실현이 됐다. 이제 단점이라면 로망은 로망이다. 저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알바생들의 모습보다 설거지를 많이 한다. 설거지가 필수이다 보니까 진짜 초반에는 약간 요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낄 시간에 그냥 빨리 이걸 설거지 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서 주방 세제가 그렇게 손에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주변에서 애들이 걱정을 많이 해줘가지고 핸드크림 바르는 걸 처음부터 열심히 실천을 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애들은 습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알바는 해야 될 텐데 습진이 나을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핸드크림 꼭 챙기시고 고무장갑 바쁘더라도 꼭 끼시고 설거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죠. 일도 그렇고 알바도 그렇고 과몰입하면은 사실 썩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객 정도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언제나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일에도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알바가 가장 그렇죠. 왜냐면 알바를 하다 보면은 진짜 대학에서보다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 새로운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본인을 뒤로 밀어두면은 되게 상처도 많이 받고 속상한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본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알바도 되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경력도 경력대로 쌓을 수 있고 돈도 돈이지만 막 사회생활도 정말 많이 배웠고 약간 어른들을 대하는 방법 이건 그냥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같이 일하는 언니 오빠들도 되게 금방 친해지니까 같이 일하다 보면 좀 사람도 얻는 그런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알바 화이팅 하세요. 재밌었네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